안녕하십니까, 백만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패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대패 중에서도 대패가 안 되는 원인, 또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대패를 하다 보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패를 치다 보면 그런 거를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대패가 쉬운데, 그런 원인과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패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패가 안 되는 원인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 4가지 원인과 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요걸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에 요 정확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고 나면 처음 하시는 분들도 뭐 몇 년 아니면 그 이상 하신 고수분들 이상으로 실력이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더 주의 깊고 그 다음에 좀 세심한 부분까지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대패가 안 되는 원인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그걸 제가 칠판에다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어미날이 무딜 경우입니다. 어미날이 무딜 경우. 이 대패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세팅을 한 상태는 뭐 이렇게 어미날과 덧날과 대패목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대패를 분리를 해보면 대패목과 그 다음에 어미날과 덧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요 중에서도 지금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어미날인데, 어미날이 무딜 경우 대패가 안 됩니다. 그 말 그대로 이 날 끝이 예리해서 날 끝을 예리한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야지만 대패가 나무를 깎는데, 이 날 자체가 무뎌지면 그다음부터는 대패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미날을 보면 이 전체 이제 날 두께가 있고 요 뒷날이 있고 앞날이 있는데 요 각도가 보통 28도입니다. 28도. 그래서 자, 이렇게 대패의 측면을 이렇게 단면으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일단은 날이, 이 어미날의 역할은 이 대패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가공하는 두께만큼, 바닥의 두께만큼 나와서 나무를 깎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무를 요 어미날 끝이 깎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날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각도가 28도입니다. 여기가 28도. 예. 그리고 여기가 물매각인데 요게 보통 35도 정도 38도 정도 됩니다. 38도. 예. 요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날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대패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두께, 대패 깎는 두께만큼 0.05mm면 0.05, 0.0이면 0.02가 나와서 깎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날 각도는 보통 기준이 28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물매각이 약 38도입니다. 38도. 예,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대패들이 요 물매각이 38도인데, 요 날이 이 상태로 이렇게 38도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들어가는데, 여기가 28도라는 건 갭이 얘하고 차이가 약 1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이제 어미날을 갈다 보면은 이 날이 딱 수평으로 정확히만 갈린다면은 뭐 30도, 32도에 뭐 35도까지 올려도 상관이 없지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 날이 요 각도가 약간씩
약간씩 이 배가 나오면서 각도가 바뀝니다. 근데 그 편차를 약 10도를 주어놓은 거죠. 약간 더 이렇게 갈리더라도 날 끝이 닿게끔. 근데 이게 만약에 배가 더 많이 나오면, 이렇게 불룩 나오면은 이쪽 밑부분이 날이 먼저 닿아서 날 끝은 나무를 가공을 못하고 이 배 나온 부분이 먼저 닿아서 대패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날 자체가 사용하다 보면 날 끝을 다시 이렇게 보면 이 날 끝이 예리해야지만 나무를 정확히 깎는데, 이게 만약에 사용하다 보면 여기 무뎌지겠죠. 점점점 무뎌지면 둥그러지겠죠. 이렇게 둥그렇게. 그렇게 되면 나무 속으로 파고 들어가질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둔각이 된다든가 아니면 날 끝이 사용을 해서 무뎌져서 둥그러지면은 나무를 파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미날이 무딜 경우는 날을 가려야 되는데, 날을 가를 때는 이제 해결책을 봐야죠. 해결책은 어미날이 무딜 경우 어미날을 예리하게 갈아준다. 이게 이제 해결책이거든요. 예. 예리하게 갈아준다. 그러면 예리하게 갈아준다는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예리하게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각도라는 게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 45도가 있으면 여기보다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둔각이 되는 거고요. 이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예각이 되는 거거든요. 예각.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28도를 잡아놓는 게 예각적으로 간 거거든요. 예각적으로 이렇게. 예. 예각적으로 갖고 요 바닥을 기준해서 28도나 30도나 이런 게 보통 이제 예각으로 들어가는데, 예각으로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예리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각도가 이게 28도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이면이 정확히 반듯하고, 그 다음에 앞날, 여기가 뒷날이죠. 뒷날이 정확하게 반듯하고 앞날이 또 정확히 반듯하면 28도를 유지하겠죠. 여기가 끝이, 날 끝이. 예, 여기 앞날이죠. 근데 날을 갈다 보면, 여러분들이 숫돌에서 이제 갈다 보면 많이 느끼시겠지만, 날 자체를 갈다 보면 사람 손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씩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예. 흔들리다 보면 날 끝이, 이면이 반듯한 게 아니라 약간씩 이렇게 곡선이 생깁니다. 곡선이. 예, 곡선이 생기고, 이게 심하면 날 끝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가 둥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예, 배가 나오게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흔들리면요. 그러면 이 날 전체가 28도인데 실제로 날 끝에 가면 여기가 뭐 40도도 될 수 있고 50도도 될 수도 있고 각도가 엄청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끝에가. 그래서 예리하게 갈기 위해서는 뒷날이 수평해야 되고 앞날도 정확히 수평으로 갈아야지만 일단 예리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리함을. 예. 그래서 날무를 가를 때 그 대패 이제 숫돌에서도 자꾸 설명을 드리지만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가, 손이 스트로크를 할 때 각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갖고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한 앞날을 수평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뒷날은 그래도 전체를 이렇게 눌러서 가르니까 그리 어렵지가 않은데, 앞날 자체는 닿는 면이 작다 보니까 이게 흔들립니다, 자꾸. 그래서 초보 때는, 전수관에서는 초보 때 배를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배를. 네, 배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 배를 이렇게 잡아주면 숫돌에서 이 앞날 가를 때 요 뒷부분과 날 끝부분만 닿거든요. 그럼 훨씬 면에 이렇게 딱 밀착을 시키기가, 숫돌면에다가 앞날을 밀착시키기가 편해집니다. 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딱 들어서 이렇게 딱 눌러보면 탁탁 쓰거든요. 요 부분과 요 부분만 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각도를
이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28도면 28도, 아니면 뭐 하드우드 칠 때 30도, 33도까지 이렇게 들어서 하더라도 배를 잡아서 갈아주면 이 경험이 작은 사람들도 훨씬 정교하게 날을 각도를 유지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날 끝에 이 부분을 예리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을 갈 때는 일단 예리하게 갈기 위해서는 이 스트로크가 중요해야 되고, 스트로크가 정확히 아직 안 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배를 잡고 해서 익히시고, 그게 숙달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굳이 배를 안 잡고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 그건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대패를 보시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거 이제 배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요거는 요 부분이 배를 잡아놓은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쓰고 갈아 쓰고 하다 보면 점점 이 배 잡은 게 없어지고 여기가 평면으로 이제 바뀝니다. 점점 평면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굳이 이렇게 다시 또 배를 안 잡고 그냥 계속 갈아서 평을 전체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쓰다 보면 또 얘가 좀 이제 숙달되지 않은 분들은 날 이 면 자체가 약간 또 곡선으로 바뀌면서 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예리함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전체 평이 잡히기 시작하면 날을 가를 때, 앞날을 갈아서 뒷날로 똥을 넘길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렇게 배를 잡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에 따라서 이렇게 배를 잡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평으로 그대로 갈아 쓸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날 각도를 얼마나 정확히 유지해야 되느냐. 이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는 거는 즉 예리하게 날을 갈았다는 얘기거든요. 예리하게. 그러니까 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날 각도가 전체가 이게 28도라고 해서 믿을 게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갈면, 이렇게 둥그렇게 갈면은 여기가 28도가 아니라 뭐 그 이상 뭐 40도, 뭐 50도도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평면으로 했을 때 뭐 28도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평면으로 갈았다는 전제하에 28도 아니면 30도 이 정도를 유지해야지만 우리가 예리하게 날을 갈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패가 안 되는 원인 첫 번째, 어미날이 무딜 경우. 이거는 또 대패를 치다 보면 금방 알거든요. 대패밥이 뭐 부스러져서 나온다든가, 또 더 심하면 대패밥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해결책으로 날을 갈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 예리하게 갈아줘야 된다. 예리하게 갈기 위해서는 이 날각도, 뒷날은 수평, 그 다음에 앞날각은 28도면 28도, 30도면 30도, 수평으로 두 면이 정확히 수평으로 갈아주는 게 예리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예. 두 번째, 어미날과 덧날 사이에 공간이 있을 경우 대패가 안 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이제 어미날이 있습니다. 자, 어미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덧날이 뒤에 이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미날은, 나무를 깎는 기능을 합니다. 나무를 깎는 기능, 어미날은. 그 다음에 덧날은 또 기능이 이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날 자체를 보시면, 예,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어미날을 덧날이 위에서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눌러주는 역할. 예, 이 위에 이제 멈치 쇠가 있기 때문에
어미날이 먼저 들어가고 덧날이 들어가서 덧날이 어미날을 움직이는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대패밥이 어미날이 깎은 대패밥이 덧날을 닫고요. 덧날을 닫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덧날은 두 번째 기능이 대패밥을 원활하게 빠지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기능인데 날 갈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덧날의 끝에 보면은 이중각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이중각을. 예, 이 이중각은 뭐냐면 이 어미날이 어깨를 만나면 나무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생깁니다. 더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생기는데 그때 덧날이 어미날 끝에 쪽으로 바짝 붙여 놓으면 이 덧날의 이 이중각이 나무 표면에 딱 닿아서 어미날이 나무 속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는 걸 방지를 시켜줍니다. 그게 이제 스토퍼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번째 기능을, 스토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미날과 덧날의 세팅을 아주 잘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미날과 덧날은 밀착을 시켜서 바짝 붙이던 떨구던 뭐 이렇게 해갖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짝 붙였을 때 어미날과 덧날 사이에 공간이 뜨면 그 사이로 대패밥이 들어가는 거죠. 대패밥이. 덧날이 보통 이런 식으로 약간 각도가 한번 꺾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가고요. 요 붙은 면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덧날이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으로요. 요게 어미날, 이렇게 어미날이고요. 이게 어미날이고요. 요게 덧날입니다. 이 어미날과 덧날을 두 개를 붙인 모습입니다. 이게 측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인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관건인데, 어미날과 뒷날을 맨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작업이 하나가 뭐냐면, 어미날, 뒷날 레기를 평으로 정확히 잡고요. 그 다음에 앞날 갈아서 완성을 시키는 거고요. 덧날도 마찬가지로 뒷날을 평을 정확히 잡고, 그 다음에 앞날에서 이중각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게 어미날과 덧날의 이 평을 잡아주는 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미날과 덧날을 바짝 정확하게 붙여주기 위해서 여기하고 정확히 붙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미날이 수평이 아니거나 이 덧날이 수평이 아니면, 내지는 세팅을 잘못하면 요 사이에 공간이 뜨는 거죠. 요 사이에. 여기에 공간이 뜨는 거죠. 공간이 뜨면 어미날이 나무를 깎는 순간, 나무를 깎아서 대패밥이 올라오는 순간 일로 배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대패밥이. 대패밥이 보통 우리가 치는 대패밥의 두께가 0.05mm를 기준으로 칩니다. 물론 더 얇을 수도 있고 약간 두꺼울 수도 있는데 보통 0.05mm인데 그 정도 두께라면 머리카락 정도 굵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미세하게라도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공간이 있으면 대패밥이 여지없이 낍니다. 예. 어미날과 덧날을 딱 붙였을 경우에, 얘가 끝에 한계점까지 다 왔을 경우에 여기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끼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공간이 분명히 이제 공간이 뜨고 안 뜨고는 우리가 어미날과 덧날을 두 개를 붙여서 빗에다가 이렇게 대고 확인을 하거든요. 빗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데, 빗이 안 들어오는 거는 완전히 밀착이 돼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빗이 안 들어오네 하고 세팅을 해서 이제 평이 잡혔으니까 세팅을 해서 대패를 치는데, 그렇게 빗이 안 들어오는데도 대패밥에 낄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덧날이나 어미날의 수평이 안 맞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빗이 안 들어와도 대패밥에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덧날이 이렇게도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갈리면 어미날과 덧날하고 딱 붙여보면 요 부분은 볼록 나온 부분은 어미날하고 덧날이 닿기 때문에 빗은 안 들어옵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
빛은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끝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끝부분이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이 어미날과 덧날에 이 끝부분이 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미날과 덧날을 이만큼 떨궈서 칠 때는 바짝 붙이지 않고 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그냥 대패밥이 그냥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어미날과 덧날을 끝선을 기준으로 바짝 붙이면 어미날과 덧날이 동시에 거의 나무에 닿거든요. 이때는 여기가 살짝만 이렇게 공간이 빛은 안 들어오지만 약간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여기에도 대패밥이 낍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대패 어미날의 수평과 덧날의 수평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가를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신경 써서 가려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어미날과 덧날 사이에 공간이 있을 경우 이 대패밥이 여기에 끼기 때문에 대패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 공간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보통 빛으로 확인하는데 빛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빛이 안 들어온다고 방심하면 안 되고 이쪽의 수평이 얼마나 정확하냐, 덧날의 수평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미날의 수평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얼마나 잘 만들어졌나 이거를 잘 해서 완벽하게 붙여야지만 대패밥에 안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날과 덧날 사이에 공간이 있을 경우 어미날과 해결책은 어미날과 덧날 수평을 정확히 맞춰줘야 됩니다. 네. 수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뭐 수평, 수직 얘기를 하는데 대패 세팅, 그 다음에 톱, 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구용으로 사용할 부재의 수평, 수직, 뭐 이런 게 항상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이런 게 정확하지 않고 대충 하면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과물도 대충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 단계부터 날물 세팅이나 날물 갈 때부터 정확한 수평, 수직 이런 거를 지켜주어서 이게 제대로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만 원활한 작업이 되지 어떤 거 하나라도 소홀해지면 제대로 작업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수평, 수직 이런 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잠깐 빠졌지만 덧날의 기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어미날 고정시켜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패밥의 배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스토퍼. 이렇게 스토퍼 기능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기존에는 대부분 요거까지는 아시는데 이 스토퍼 기능을 굉장히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기능을 정확히 알고 또 요거에 맞춰서 이중각을 얼마나 잘 해주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결이나 뭐 그 이상 뭐 용목이나 뭐 이런 거 쳤을 때 그거를 가공이 가능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도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패의 덧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토퍼 기능입니다. 스토퍼 기능. 그래서 요거는 꼭 잊지 마시고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어미날이 묻을 경우 해결책, 그 다음에 어미날과 덧날 사이에 공간이 있을 경우 해결책 이렇게 두 가지는 일단 설명을 마쳤습니다.